충청북도 교육청의 용역조사에서 초중고생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77.2%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후반 참혹한 침탈로 주민 대부분은 소장농으로 전락했고 궁핍한 삶을 이어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오늘 폐막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관객과 시민 참여가 크게 늘었지만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이 낮고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청의 발표에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해 충북교육청이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크게 반발했었죠. 그래서 충북교육청이 자체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용역 결과 사교육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북교육청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지역 초, 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 77.2%. 학생 10명 중 8명가량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의뢰를 받은 건국대 글로컬 산학협력단이 지난달 충북 학부모와 학생 등 9,121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는 2018학년도 통계청이 조사한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 참여율 72.8%뿐만 아니라 충북 참여율 69.4%보다도 크게 높은 것입니다. 충북의 사교육 증가율이 최고라는 통계청 조사를 반박하기 위해 발주한 용역에서 오히려 사교육 참여율이 더 높게 나오자 충북교육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나온 77%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77%를 좀 낮출 수 있는 어떠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용역 연구팀은 전수조사의 특성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설문 응대 때문에 결과치가 높아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충북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다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된 셈입니다. 그나마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18만 7천 원으로 통계청의 사교육비 24만 4천 원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과제가 됐습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개성이나 또는 특성을 잘 살린 그런 개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이런 사교육이나 이런 것도 이제 공교육에서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높은 사교육 성적표를 받아든 충북교육청이 어떤 경감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024년까지 청주시 오송읍에 29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9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를 6대 국책기관과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 오송 제1, 2 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해 바이오 헬스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1920년대 후반 충북의 경제 상황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 모든 경제적인 부는 소수의 일본인과 대지주에게 집중됐고 주민 대다수는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해 궁핍하고 고단한 삶을 이어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혜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괴산군이 제작한 간행물입니다. 1929년 괴산군 인구 가운데 조선인은 10만 2천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99.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일본인은 0.5%인 460여 명으로 소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저금 현황을 보면 총 저금액 5만 2,090원 가운데 조선인이 한 것은 41%였지만 일본인 것은 59%로 더 많았습니다. 저금을 한 조선인은 8,9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8.7%에 그쳤지만 일본인은 630명으로 인구보다 많았습니다. 저금을 할 수 있는 조선인도 드물었지만 설령 저금을 했더라도 1인당 평균 금액은 2.37원에 불과했지만 일본인은 48.8원으로 20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쏠림이 컸던 이유는 토지 정리 작업 등으로 몰락한 조선인이 농촌의 과잉 인구로 집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인의 85%가 공업과 상업,
교통, 공무직, 자유업을 한 반면 조선인의 87%인 8만 8천여 명이 농립, 목축업에 집중됐습니다. 때문에 괴산 농업인의 52%는 바늘 하나 꼽을 만큼의 자기 땅도 없었고 34%는 자기 땅이 턱없이 부족해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등 86%가 소작농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소작 경쟁이 치열해져 대부분의 농업 생산량을 0.6%인 일본인과 조선인 대지주에게 소작료를 내면서 수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미 수출량은 6만 5천 녀석으로 전체 쌀 생산량 5만 3천 녀석보다 많아 괴산 인근 지역에서까지 사들여 수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제적 수탈을 위해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그 직업이나 또는 그러한 그 직위를 일본인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난한 조선인 농민은 소작료와 납세, 빚 청산 때문에 있는 대로 모두 내다 팔고 거친 잡곡이나 풀뿌리로 끼니를 이어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구병입니다. KBS 충북뉴스가 마련한 광복절 특별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할린 미즈호와 카미시스카의 조선인 학살 사건의 진상은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만리에서 희생된 이들의 억울한 사연 여전히 묻혀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살린 유조노 살린스크에서는 올해 86살의 황순여 씨, 광복 직후 이모부와 그 동생이 일본인들에게 살해된 당시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리를 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아침 새벽 허옇게 될 때까지 사람 살게 달라는 소리 그거 저 안 죽잖아요. 차라리 총이나 뭐 있어가 죽여버리면 좋지만. 조선인 학살과 관련한 증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정부 씨도 광복 직후 아버지와 삼촌이 일본군에게 끌려간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삼촌은 결국 일본 군부대 인근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군부 찾아 어디 있다는 걸 대충 알고 찾아가는데 무덤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그래 둘쳐보니까 아버지 시체가 나와요. 삼촌 시체가 나와요. 아, 이게 죽였구나. KBS는 산림 문서보관소에서 이들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당시 소련 민정국의 인구조사 결과 에스토르, 현 우글레고르스크에 살던 조선인이 전쟁 전에는 1,229명이었는데 전후에는 5,332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원인으로는 피난 귀환과 함께 일본인에 의한 학살을 꼽았습니다. 소련 정부가 일본의 조선인 대량 학살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우리가 소련 사람들이 뭐 며칠만 늦게 들어왔으면 우리는 한 반 정도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상으로도 사실 분위기상으로 그런 엄중한 분위기였다. 시간의 무게 앞에 증언이나 증거도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진상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충청북도 의회는 도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한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관련 조례안 4건을 발의하고 오는 21일 임시회 상정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들 조례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등이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와 용역, 수의 계약을 제한하는 것과 도내 소재 부품 산업의 자립을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15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여는 광복절 경축식에 미국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정순만 선생의 가족 2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순만 선생은 청주시 옥산면에 민족학교인 덕신학교를 세웠으며 중국으로 망명해 이상설 선생과 함께 서전서숙을 설립했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폐막했습니다. 관객과 시민 참여가 크게 늘었지만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이 낮고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번 영화제의 성과와 과제를 박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5번째 열린 이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가장 큰 결실은 다양한 영화 프로그램과 음악 행사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낸 점입니다. 특히 관객이 감독과 배우, 평론가와 함께 영화를 보고 직접 소통하는 관객과의 대화 등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에 대한 질문, 답변과 분석부터 우리 영화 산업의 위상, 시대적 흐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또 엿새 동안 역대 가장 많은 37개국 127편의 음악 영화가 상영돼 다양성 확보에도 진전을 이뤘습니다. 무엇보다 청풍호반뿐만 아니라 옛 도심 초등학교 터에 공연장을 마련해 여러 장르의 다채로운 행사로 외지 방문객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다른 지역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영화 배우분들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지역의 활기가 더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신 상영관 등 영화제 전용 시설이 마땅치 않아 행사 첫 해부터 특정 사설 영화관 상영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고질적인 한계입니다. 외국인 방문객도 상영작 제작진이나 영화 관계자에 그쳐 국제 행사에 걸맞은 위상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좀 더 큰 영화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악영화 정체성 꼭 지켜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제 영화제로서의 위상도 좀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외형과 내용을 같이 갖춘 그런 영화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상권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여론이 해마다 반복되는 점, 또 영화제 법인이 주도해온 행사 기획과 시민 보고회, 상영작과 프로그램 선정 등에 제천시도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는 여론 등이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박명입니다.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조직위원회는 오늘 충북도청에서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NH 충북농협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NH 충북농협은 관람객에게 나눠줄 6천만 원 상당의 생수와 음료수 등 편의물품 16,000세트와 2천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각각 후원할 계획입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히운출리 북벽 아래에서 지난달 말 발견된 시신 2구가 10년 전 실종됐던 직지 원정대 소속 당시 36세인 고 민준영 대원과 42세 고 박종성 대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지 원정대에 따르면 네팔 포카라 병원을 찾은 박연수 전 직지 원정대 대장 등 3명이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민준영, 박종성 대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2009년 9월 실종 이후 10년 만입니다. 박 전 대장 일행은 현지에서 화장 절차까지 마치고 시신을 수습해 17일쯤 돌아올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괴산군 청천면의 한 도로에서 50살 윤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비탈길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부인 49살 한모 씨가 숨지고 윤 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 미국 유학 시절 당시 17살 동급생이던 이상희 씨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 열렸던 1심에서는 재판부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충북대학교는 산하체육진흥원에 대한 특정 감사를 통해 교수와 직원들이 학생 경력금과 장학금 일부를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는 이에 따라 체육진흥원에 기관 경고와 개선 명령을 교수 등 교직원 13명에게 경고, 1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